자, 오늘은 이제 5차시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요 부분은 물리학원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물리학원을 들었던 학생들은 좀 낯이 익을 겁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복습 삼아 한번 더 보도록 할 거고요. 그 학습 목표는 평면상의 등가속도 운동에서 물체의 속도와 위치를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원에서 배웠지만 한 번 더 그 그래프로 이제 직선 운동을 분석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속도 운동 기억이 납니까? 화면이 안 나오네요. 화면이 안 나오는데 되게 자연스럽네. 자, 이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0인 운동으로 속도가 변하지 않고 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순간을 0초로 잡을 건데 그 0초나 그로부터 t초가 지난 이후나 가속도가 0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의 속도하고 처음의 위치, 즉 0초일 때의 속도와 위치는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되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 t초가 지나도 속도는 그대로일 거고요. 위치는 뭔지 몰라요. 그래서 위치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요거는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요거를 이제 가속도 시간 그래프, 속도 시간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각각의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를 찾다 보면 나머지 모르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적분을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이제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미분을 하는 과정이고 면적을 구하는 과정이 적분을 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분의 가속도 변화량은 물리학에서 정의 내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면적은 세로축과 가로축을 곱한 건데 이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가로축인 시간을 곱하면 속도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는 일단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등속 직선 운동의 경우에는 가속도가 계속 쭉 0입니다. 그래서 0에서 t까지의 면적을 구해보면 0이 되고요. 그 0은 결국에 0에서 t쪽까지의 속도의 변화량인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속도를 한번 여기 밑에다가 속도 정보를 적어보면 0초일 때도 v0고 t초일 때도 v0죠. 따라서 면적을 구해보면 0이 당연한 게 이 면적의 의미가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인데 그게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속 직선 운동을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제 속도가 시간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기울기는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요. 이 경우에는 이 가속도가 얼마입니까? 0이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한번 더 재확인한 것 뿐이 되는 거고요. 일단 면적을 보면 요만큼의 면적을 구해보면 v0t가 되는데 이 면적의 의미를 보기 위해서 이 속도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시간분의 변입니다.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은 결국에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는 0에서 t까지의 면적이 v0t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숨어있는 정보가 있어요. 위치에 대한 정보인데요. 0초일 때 위치는 0으로 잡았습니다. 0초일 때 위치는. 근데 t초일 때 위치는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했죠. 요건 알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모르는 겁니다. t초일 때 위치. 근데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인데 이때 나중 위치가 t초일 때 위치이고요. 처음 위치가 0초일 때 위치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에 대한 정보를 보면 이 프린트 들고 와라. 결국에 이제 t초일 때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좀 잘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임의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이때가 t1초이고 이가 t2초이면 t1초에서 t2초까지의 면적을 구했다면 그 면적은 t2초일 때 위치 빼기 t1초일 때 위치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의 위치를 알면 나머지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결국에 여러분이 이제 배우는 적분 구간이죠. 적분 구간. 처음에는 0에서 t까지가 적분 구간이었고 이렇게 하면 이제 t1에서 t2가 적분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이는요, 그 변이 시간 그래프라고 그려져 있는 데도 있고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보통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으면 결국에 변이가 나중 위치 빼기 0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곧 위치가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기울기가 속도가 되고요. 면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면적은 변이 곱하기 시간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S는 빨간색으로 쓸까요? 지금 모르는 값이죠. 신발 왜 던져? 신발 날라가. 그 포물선 운동은 나중에 배웁니다. 배우긴 배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울기가 T분의 S죠. 정확하게는 T 빼기 0이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S 빼기 0입니다. 그래서 T 빼기 0분의 S 빼기 0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속도인데 속도는 우리가 V0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V0라는 걸. 그래서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에 대해서 써봐도 이제 등속 직선 운동에서 요 S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 똑같은 것을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더 했었죠.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 무엇을 상상하면 되냐 하면 자유낙하 운동을 시키는데 이때 가만히 놓는 게 아니고 연직 아래 방향으로 V0라는 속도로 던진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을 0초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라는 정보는 우리가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구해서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는 안 변합니다. 가속도는 일정하고요. 그래서 처음일 때나 그때 0초로 잡았습니다. 나중 임의의 시간 t초일 때나 가속도는 똑같은데 요 0초일 때 속도하고 위치는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알아냈다라고 칩시다. 그래서 처음 위치는 그냥 보통 0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 속도는 임의로 0으로 잡으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냥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속도 V0로 둘 거고요. 근데 임의의 시간 t초가 지났을 때 속도와 위치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거는 역시 그래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미분과 적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의미는 똑같습니다.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곱한 거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요 안에는 정보가 숨어 있습니다. 속도에 대한 정보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0초일 때 속도는 V0로 알고 있는 값이에요. 짝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근데 T초일 때 속도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V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 면적은 0에서 T까지의 면적입니다. 그럼 적분으로 치면은 0에서 T까지 적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A 곱하기 T 빼기 0이죠. 거기는. 그래서 AT.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라고 볼 수 있어요. A는 뉴턴의 이법칙으로부터 구한 거고 T는 우리가 그냥 임의의 시간, 알고 싶은 시간 T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 하면 이 적분 구간에 맞춰서 그 변화량을 제대로 표시한 게 됩니다. 그래서 T초일 때 속도 빼기 0초일 때 속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속도 시간 그래프를 적분하는 과정에서 면적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의의 시간 t초일 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제일 볼 게 많았죠. 제일 중요했고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일단 그래프를 그릴 때는 처음에 이제 플러스 방향, 연직 아랫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겁니다. 연직 아랫 방향으로 V0였다가 기울기가 일정하게 속도가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기울기가 바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인 가속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ma = mg라는 뉴턴의 제2법칙으로부터 이미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기울기가 가속도인데 기울기가 결국에 요거 가로축 변화량 분의 세로축 변화량입니다.
그래서 가로축 변화량은 t 빼기 0이죠. 그래서 t라고 적고요. 그다음에 세로축 변화량은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요 길이는 요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면 되죠. 그래서 v에서 v0를 빼면 요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v는 우리가 모르는 값이죠. v는 모르는 값이고 v0는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값입니다. 요게 가속도 a는 ma = mg라는 식으로 또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값이라서 까만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에 대한 식을 써보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미분한 과정이 결국에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적분한 과정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를 알 수가 있고요. 일단 면적을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면적의 의미는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으로 곱한 거니까 위치의 변화량이죠. 위치의 변화량을 줄여서 위변하면 뭔가 똑같으니까 뒤집어서 변이라고 한다 그러고. 농담을 지난 시간에 했었나? 아 작년에 했었나? 했었어? 안 빠뜨리고 했었나?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작겠지 뭐. 앉아? 아 그래 눈 감고 엎드려 있었겠지. 뭐라고? 뭐라 했는데? 왜 아직 화장실 안 갔나? 빨리 꺼져. 야 불도 아닌데 어떻게 꺼지노? 자, 예. 계속 욕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한청이 들리는 것 같은데. 학생이 욕을 할 리가 없잖아 수업 시간에, 그지? 자, 이 면적은 이제 위치에 변화한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에 대한 정보가 이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0초일 때 위치는 0으로 우리가 잡은 거죠. t초일 때 위치는 모릅니다. s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좀 구하기 더 힘드니까 면적을 나중에 구하고 우변부터 먼저 표시해 볼게요. 면적이 좀 쓸 게 많아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등호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을 구하면 그 결과는 일단 t초일 때 위치 빼기 0초일 때 위치가 돼요. 0에서 t초까지의 면적을 구하면. 그래서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 이동거리 아닙니다. 변입니다. 변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변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방향으로의 변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이고요. 크기가 그 변이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면적 구해 보겠습니다. 요 사다리꼴 면적 구하면 되는데, 요 사다리꼴을 요렇게 사다리꼴이 아니고 사다리꼴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그 아래 직사각형 면적은 v0t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근데 요 삼각형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일단 2분의 1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값하고 요값을 곱해야 되죠. 요값 그대로 써보겠게요. 요값은 아까도 했죠. v 빼기 v0 v 빼기 v0 하면 요 높이입니다. 그 먼저 써볼게요. v 빼기 v0고요. 일단 밑변은 t 빼기 0이죠. 그래서 그냥 t라고 곱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싶은 임의의 시각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등식의 좌변에 넣으려고 해요. 얘랑 얘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아직 적지 마십시오. 얘랑 얘를 더한 면적을 여기다 집어넣어 보니까 모르는 값이 두 개예요.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고. 그럼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르는 게 두 개고 식이 하나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없애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얘를 보면 혹은 얘를 보면 v를 우리가 아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v 대신에 v0 플러스 at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식에다가 v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인 v0 플러스 at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이제 아름답게도 이제 v0가 날아가 버리죠. 날아가 버리고 얘가 2분의 1 at 제곱이 돼요. 따라서 요 녀석하고 요게 삼각형의 넓이죠. 삼각형의 넓이고 여기 밑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요 두 개를 더하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까만색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값들이니까 여기에다가 그 정보를 집어넣으면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 s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 말고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다리꼴 면적 있죠? 요 사다리꼴 면적은 요 직사각형 면적하고 같아요. 요 직사각형 면적에서 요 값 있죠, 요 값. 요 값이 이제 평균 속도라 볼 수 있는데 평균 속도. 평균 속도는 대칭적으로 이 값하고 이 값 중간 사이입니다. 중간이어서 그 산술 평균을 내면 돼요. 그래서 v 더하기 v0 나누기 2 하면은 요 값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보면요. 지금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같은 거죠, 완전히.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잘라서 여기 붙이면은 똑같은 면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평균 속도를 구해 보면 평균 속도는 v 플러스 v0부터 할까요? v0 플러스 v 나누기 2입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t를 곱해주면 바로 면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게 편한 경우가 많아요. 이건 좀 이따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알아두면 좋은 게 요 v0가 아니고 평균 속도 있죠. 평균 속도. 이 평균 속도는 0에서 t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그 중간인 순간 속도이기도 합니다. 0에서 t 사이의 평균 속도는 0 더하기 t 나누기 2인 순간의 순간 속도이기도 해요. 일반적으로 t1에서 t2까지의 평균 속도는 t1 더하기 t2 나누기 2인 순간의 순간 속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래저래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기울기하고 면적의 의미를 찾다 보면 모르는 값이 찾아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 각각의 의미, 기울기와 면적의 의미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변이 시간 그래프, 시간에 따른 위치 그래프는 그냥 기울기가 속도라는 거랑 그다음에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식은 사실 이거죠. 결국에 시간에 대한 위치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시간에 대한 이제 2차 함수로 위로 볼록한 건가 이게? 아래로 볼록한 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아래로 볼록한 경우가 해당이 되죠. 근데 공식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식은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속도 v는 v0 플러스 at고요. 근데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는 사실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위에 거는 뭐 생략되어 있는 게 없는데 여기는 s 빼기 0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 위치를 0으로 잡은 거거든요. 만약에 처음 위치가 0이 아니었다면 S2 빼기 S1 뭐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렇게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그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S는 그래서 변이다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게 S0가 빠지는 거죠. S 빼기 S0. 0초일 때 위치. 근데 보통은 0초일 때 위치를 고등학교에서는 0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중 위치만 그냥 표현해가지고 식을 간단하게 씁니다. 요 두 식에서 이제 시간을 소구한 식. 그래서 여기서 열로 해가지고 t 대신에 a분의 v 빼기 v0를 요 밑에 식에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2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두 식 중에 하나로 임의의 시간 t초일 때 위치나 속도 중 하나를 알면 요 세 번째 식으로 나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 요 식에다 질량을 곱하고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은 식이 이렇게 됩니다. MAS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0의 제곱. 이 중에서 요 MA가 뭡니까? F 합력이죠. 그럼 FS는 또 뭐가 돼요? FS는 힘 곱하기 거리니까 1입니다. 1. 그래서 1 운동 에너지 정리가 됩니다. 사실 세 번째 식은 의미로 치면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의
일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약간 그런 의미가 같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원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또 포물선 운동이 또 선행을 하고 있네.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공부를 해야죠 수업시간에. 자, 이것도 마저 해보도록 할게요. 물리학원 할 때는 앞에 거 1시간, 뒤에 거 1시간 하는데 이제 물리 2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제 두 개를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빨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직선상의 운동 속력이 변하는 물체의 운동부서. 이거 작년에 여러분은 실험 안 했죠? 영상만 봤지. 올해는 실험을 해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년 1개씩 2개씩 사서 모아가지고 드디어 6개를 샀어요. 여기 한 세트에 49만 5천 원 하거든. 그래가지고 눈치 보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사가지고 이제 드디어 6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고장내면 돼요. 이제 고장내면 돼요. 고장내도 돼요. 고장내면 그대로 그 가격을 물려내면 됩니다. 진짜요? 아니면 그 물건을 사오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원래 고장. 뭐 고장 낼 수도 있지. 그 해결만 하면 돼요. 자, 실험 안 들키면 된다고.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자, 실험 과정을 보면 그림과 같이 빗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수레를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다음에 그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레의 한 지점 P가 기준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0.1초 간격으로 위치를 기록합니다. 요게 약간 좀 과도기적 방식이에요. 맨 처음 아주 옛날에 시간 기록계 같은 걸 썼고요. 그건 이제 거의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동영상 촬영 분석 방법을 쓰고 지금 이제 MBL로 이제 초음파 센서로 이제 바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이런 단계에 이르렀는데요. 그래도 일단 그 실험 결과로 이게 자 이렇게 표를 채우는 거는 측정한 결과입니다. 근데 자료를 잘 해석해야 되는 게 자 보세요. 기준선이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죠. 그 말은 여기서 가만히 놓았거든요. 그러면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에 속도가 0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을 통과하는 순간을 0,0으로 잡은 거거든. 0초고 0m고. 근데 그 순간에 속도는 0이 아니에요. 0초일 때 0m인데 속도는 0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프 축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걸 이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쪽이 0이고요. 그러니까 이때 속도가 v0입니다. 이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v0도 구해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이걸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0초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 구할 수 있어요. 0초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걸린 시간분의 총 변이하면 됩니다. 걸린 시간은 0.1초 빼기 0이 되겠죠.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은 0.1초일 때 위치 6cm, 0초일 때 위치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60cm/s가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좀 전에 평균 속도의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0에서 0.1초 사이의 평균 속도인 60cm/s는 어느 순간의 순간 속도이기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0.05초. 네, 0.05초일 때 순간 속도이기도 합니다. 미안하다. 0 더하기 0.1 나누기 2 하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0.1초에서 0.2초 사이에 평균 속도 구해보면 0.2초 빼기 0.1초분의 0.2초일 때 위치 14cm 빼기 0.1초일 때 위치 6cm 하면은 8 나누기 0.1 해서 80cm/s가 되죠. 그러면 0.1초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속도인 80cm/s는 몇 초일 때 순간 속도이기도 합니까? 예, 0.15초일 때 순간 속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구하면 돼요. 왜냐면 두 순간의 속도에 대한 정보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걸로부터 또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이나 가속도를 구하면 다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 두 순간만 알고 있으면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칸은 여러분이 구해보십시오. 이게 100, 120, 140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이 0.25초, 0.35초, 0.45초일 때 순간 속도이기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정보로부터 가속도를 구해 볼게요. 가속도를 구해 보면 자, 요거는 0.05초 요거는 0.05초일 때의 속도고요. 얘는 0.15초일 때 순간 속도입니다. 그럼 요 두 개 가지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을 식을 써 보면 요렇게 써지는 거예요. 0.15초가 나중이에요. 0.05초가 처음입니다. 0.15초일 때 속도가 나중 속도예요. 80cm/s죠. 0.05초일 때 속도가 처음 속도입니다. 60cm/s죠. 그러면 20 나누기 0.1이 돼요. 그래서 200cm/s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십시오. 어디를 놓고 잡아도 가속도가 200cm/s 제곱이 돼요. 그래서 수레의 가속도의 크기는 200cm/s 제곱인데요. 자, 이거 단위 환산 시켜 볼게요. 단위 환산 시키는 것도 설명해 줬었지? 1을 곱해줘야 됩니다. 1을 곱하기 1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들은 값은 결국에는 1입니다. 1인데 단위를 바꿔주는 거예요. 센티미터를 미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분모에 센티미터가 들어가고 분자에 미터가 들어가면 거리 나누기 거리니까 이제 단위가 없는 양이 됩니다. 센티미터 하려고 미터가 남게 되죠. 그 다음에 분자하고 분모를 같은 값으로 맞춰줘요. 1미터가 몇 센치입니까? 100cm죠. 그러니까 1m하고 100cm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m를 100cm로 나누면 1이 됩니다. 그래서 1을 곱했기 때문에 본질이 바뀐 거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와 단위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몇 미터/s 제곱이 됩니까? 2m/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답이고 이렇게 해도 답이에요. 둘 다 이제 맞는 답인데 단위가 없으면 이제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자,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볼 건데 제가 이제 가로축은 한 칸이 0.05초로 잡을 거예요. 0.05, 0.1, 0.1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가 0.05초일 때 속도, 0.15초일 때 속도, 0.25초일 때 속도, 0.35초일 때 속도, 0.45초일 때 속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칸을 0.05초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속도는 60, 80, 100, 120, 140 cm/s인데 m/s로 바꾸면 100을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0.6, 0.8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래서 한 칸을 0.1로 둘게요. 0.1, 0.2 해가지고 쭉쭉 가서 3, 4, 5, 6, 0.6.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0.05초일 때 0.6m/s 이 점 알죠? 그 다음에 0.15초일 때는 0.8입니까? 그러면 여기다 점 찍어야 되죠? 여기다 찍으면 안 됩니다. 0.0, 0.1, 0.05, 0.1, 0.15죠. 그래서 여기 가면 끝났습니다. 기울기 가속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때 연장선을 끄면 돼요. 그러니까 맞는지 보면 0.25초일 때 1m/s가 되고요. 0.35초일 때 1.2, 0.45초일 때 1.4m/s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V제로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 기울기 우리 알고 있어요. 기울기가 가속도고요. 가속도가 2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 가속도가 2라는 건 뭐냐면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2만큼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곱하기 가로축 하면은 그 가로축만큼 변하는 동안에 세로축의 변화량이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점을 알고 있어요. 0.05초일 때 0.6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구하고 싶으면 요만큼이 얼마인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어떻게 구하느냐? 가로축이 요만큼 변할 때 세로축의 변화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로축이 0.05만큼 변하잖아. 그럼 0.05 곱하기 기울기 하면 됩니다. 얼마 변해요? 0.1이 변해요. 올라갔습니까? 내려갔습니까? 내려갔죠. 그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0초일 때 속도가 0.5m/s.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답은 이게 0.5m/s 이렇게 돼요. 자, 근데요 여기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자 0초부터 0.4초까지 0초부터 0.4초까지의 변이를 구하라. 이러면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그러면 표시해 보면 여기가 0.4초잖아요. 0.4초니까 요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그보다 내가
더 잘 쓰이는 방법이 뭐라 했죠?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알고 있잖아요. 0초일 때 0.5m/s라는 거. 이제 얘를 구합시다. 얘를 구하면 얘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가로축이 얼만큼 변했어요? 0.4만큼 변했죠. 예, 그러면 요만큼의 변화량은 기울기 곱하기 0.4 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0.8만큼 변했죠. 0.8만큼. 그럼 0.5에서 0.8 더하면 얼마예요? 1.3이에요. 얘가 1.3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평균에 해당하는 값은 얘랑 얘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1.3 더하기 1.8 나누기 2니까 0.9가 되죠. 그러면 이 면적 구하면 됩니다. 끝났죠. 0.9 곱하기 0.4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0초에서 0.4까지의 이제 변이가 되는 거예요. 방금 공식 안 썼잖아요. 근데 이게 더 빨리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자, 요거는 뭐 2학년 때 했죠. 이게 만들 거가 안 할 거야? 안 하기로 했어? 다른 애 줄까? 네, 알겠습니다. 이 갈릴레이 실험이죠. 이게 2분의 1 AT 제곱이라서 요거가 S가 2분의 1 AT 제곱이니까 요 T에다가 1, 2, 3, 4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리는 몇 대 몇 대 되면 1대 4대 9대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 4대 9대 16대 25로 만들면은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종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가 했던 실험이 얘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움직여서 고정시킬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그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종이 치는 위치를 찾아낸 거예요. 수작업으로. 그렇게 했더니 신기하게도 요런 비의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좀 밝혀낸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 아니고 실제 실험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